전국의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나른한 오후신가요? 나른한 오후를 화끈하게 깨워주실 분과 함께 오마이TV 오후 4시 생방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리를 혹시 이렇게 더워서 짧게 깎으셨어요? 아니면? 예, 더우면 원래 짧게 깎기도 하고요. 네. 이발하기 귀찮아서 한번 깎으면 확 깎아요. 저랑 좀 비슷한 적이 그래요? 있으시네요. 네. 귀찮잖아요. 네. 머리 길면. 요즘 날도 더운데 온 국민들 열불 터지게 하는 말이에요. 그 두 남녀가 있어요. 진상도 저런 진상들이 없어 정말. 한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한 사람은 아크로에서 네. 또 정말 진상짓이죠. 좀 있으면 뭐 만나겠죠. 같은 데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를 남부로 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던데. 남부는 새로 져서 뭐 최신식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요. 네, 최신식이라도 방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더우니까. 네. 이렇게 이제 열불을 지르는데 이미 이제 구속이 된 이종호 네. 그리고 행안부 장관 네. 이상민 두 사람은 구속이 돼 있는데 네.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을 통해서 배웠나, 소위 이제 땡깡 부리고 이렇게 개긴다 그러나요? 거기서요? 그러고 있대요. 그렇게 이제 뭐 의자도 붙잡고 땡깡 쓰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구속 뭐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다. 그래서 적부심. 오늘 이제 네. 적부심을 한다. 적부심에서 진짜 뭐 만에 하나라도 하도 이제 우리 민주 시민들이 네. 이 사법부의 이상한 또 결정 보고 막 그러게요. 분노하고 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없죠. 네. 진짜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구속적 부심은 하는 짓이지 그냥. 그러면 뻔히 자기들도 네.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보면은 집단적으로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인정하기보다는 예. 안 했다고 하면서 그 피해자 내지 희생자가 되는 게 자신들한테 정치적으로 이득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과연 김건희가 12일 날 이제 실질 심사인데 하루라도 한시라도 가만히 있겠냐, 예. 뭐라도 손을 쓰지 않겠냐 하면서 걱정하는 그 손 쓰는 방향이 어디냐 했을 때 사법부다. 이런 걱정을 해요, 실제. 그러실 것 같아요. 뭐라도 좀 미리 저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여기저기 뛰겠죠. 일단 처음부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성격상. 일단 전부터 예. 볼 거고. 예. 전부터 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부적 같은 거 갖다가 몸에 붙이고 있을 거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도 구속될 확률이 높잖아요. 네, 지금 네. 뭐니 해도 아무리 바보래도 제가 고발했던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는 김건희만 빼고 다 구속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특검은 이미 거기에 주모자로 보고 있어요. 네. 주범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라는 건 진짜 그건 사법부가 나머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종범이나 뭐 다 구속이 됐는데 정작 주동자가 주모자가 안 된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사법부 되죠. 문 닫아야 될 일이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지를 만들고 싶어 하겠죠. 네. 자기는 그동안에 온갖 사술로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판사들을 바깥에서 만날 수가 잘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 그렇다 아크로비스타를 불러도 누가 거기 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저게 만나서 남자를 이렇게 제압하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건희하고 얘기를 해본 사람들은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손도 좀 이렇게 손금도 봐줘가면서. 예. 그러니까 본인의 최장기를 발휘를 못 하니까 예. 답답할 것 같고 돈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잠 못 잘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전례가 있잖아요. 그 독재 시절에 권력자였던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 네. 그 기업들한테 삥 뜯은 거 비자금 만들어 가지고 네. 친동생한테 맡겼잖아요. 그렇죠. 제일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그 동생이 닦아 먹었잖아요. 예. 나중에 소송도 소송 그렇죠. 걸었잖아 형제간에. 맞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일부밖에 못 이겼잖아요. 예. 다 차명으로 해놓고 이러는데 법 바뀌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노태우 씨가 싸웠단 말이에요. 예. 내가 국고에 귀속시키면 다 귀속시켰지 동생한테는 못 준다. 네. 그 정도로 원수가 되는 건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글쎄 지금? 그동안 집사로 거론됐던 사람들도 거의 지금 믿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 네, 사람들은 건진도 마찬가지고. 일단 피가 핏줄 섞인 엄마하고 오빠만 보더라도 네. 그분들이 볼 때도 자기 딸 들어가면은 10년 안에는 못 나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집안은 보니까 가족이라고 안 하고 지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인에게 빌렸다. 서로 가족인데. 서로 훑어먹는 지인 사이들인데 지인 사이. 그러면 제가 그 입장이라도 야 이제 건의는 들어갔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이럴 가능성이 높지. 예. 야 건의 나올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거 다 네, 네. 잘 간수하고 있지.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상당 부분이 또 범죄 수익으로 환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유죄 확정되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재산 보전 처분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특검이. 그러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요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할 게 저는 돈 빼돌리는 네. 일일 것 같아. 그리고 과거에 돈 관리하던 사람들은 말씀처럼 예. 절대 그거를 여기 저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 빼먹는데 더 명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코인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잘 아는 그러니까. 프로들이죠,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뭐 우리가 세탁해줄게 추적 안 되게 해줄게 하면서 네. 다 자기가 먹을 수 있게 다 바꿔버릴 텐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부동산이야 이제 뭐 무거우니까 어쩔 수 등기부 이런 없지만. 걸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현금이라든지 네. 또는 현금화 가능한 것들 네. 특히 이제 코인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겠네요. 그리고 받은 보석이나 뭐 뇌물류만 하더라도 지금 드러난 것만도 이건데 예. 어디 가서 모조품으로 바꾸기에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유 참. 정말 허탈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건희의 구속이 임박했다고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저를 엎죽넉죽하면서 그러게요. 어제 아주 전 국민에게 큰 웃음을 선사해준 우리 택배 기사님. 네, 훌륭하신 분이 정말. 사실 그 동영상을 한번 더 보고 싶은데 하여튼 너무나 재밌는 그 상황이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지만. 그런데 우리 신 교수님은 예. 한때 저쪽 사람들의 행태나 이런 거를 함께 몸담고 보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치를 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선생을 만나러 가가지고 절을 하면 돈이 나온다는 얘기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가 본인들의 교세 확장이나 아니면 사업 보호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국힘 계열의 정치인들을 후원한다. 예. 아름아름으로. 네. 그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요. 예. 제 법대 후배가 국힘 의원이 됐는데 예. 통일교 쪽에 뭐 후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네. 그런데 뭐 찾아가가지고 절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글쎄요. 자승 스님 계실 때 조계종 총무원장 찾아가서 절한다는 소리는 제가 네,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어요? 통일교? 못 들어봤습니다. 사실. 아 교수님도 놀라운 네네. 일이에요 이게. 예, 굉장히 놀라운. 그러면 일이죠. 새로운 시장을 연 거네 권성동이. 거의 그렇게 해석도 되고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의구심인 게 예. 뭐 정확한 돈 단위는 뭐 본인들이 아는 거지만 제가 이제 CEO를 쭉 했잖아요. 한 개, 두 개. 할 때는 1억 단위란 말이에요. 그 기업에서 보통, 말할 예, 때 천 예. 단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큰 거 그렇죠. 한 개는 10억이에요. 네. 한 다수설이 장, 그렇게 되는 하는 것 같은데. 다수설 정도가 아니라 그건 기업 세계에서는 사실은 거의 굳어진 거예요. 예. 사실상. 큰 거 하나라고 하면. 근데 제 느낌에 통일교도 여러 기업을 많이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통일교도 한 개, 두 개는 1억, 2억이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 분명히 2022년 1월 달에 만났을 때 큰 거 하나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2022년 1월이라는 시점은 3월 9일이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치열하게 배터리 충전이 막 필요할 때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저랑 봉지욱 기자가 공개했지만 N1번 방부터 N120번 방 뭐 댓글 작업 이런 것들 막 이루어질 때잖아요. 그거 다 사람 손으로 가는 일이면 줄 때도 보면 카톡 보면은 대선에 보태스라고 예, 주는 예. 건데 그걸 그렇죠. 1억 주진 않았겠죠. 그리고 욕먹지. 그 뒤에 가서 큰 절을 할 때는 권성동 정도의 그래도 윤핵관 실세라는 사람이 그 뭐 1억에 큰 절을 했을까는 퀘스천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본인이 따로 받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글쎄요. 그걸 전달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큰절 안 했을 것 같고. 네. 두 개를 줬다는 것도. 두 개 중에 한 개는 한 개는 분명히 자기 거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리고 또 한학자 씨가 그 무슨 660억 도박 예. 그냥 그 사이즈만 봐도 네. 한 장을 1억이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그것도 제보 받았던 게 그 660억 그것도 선전이 도박을 이룬 게 아니라 사실은 세탁을 하는 도구 그 수단으로 도박을 그걸 썼다. 이용해서. 이제 이런 그럴 수 얘기고 있겠네. 나중에 제대로 걸린 거는 8억 몇 천만 원이었어요. 걸렸던 거는. 걸린 거는 2017년 8년 그쯤께 걸린 거고 600몇 억 나오는 거는 벌써 10년이 넘은 그 전에 일이고 쌓여 있던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통일교가 손이 작지 않습니다. 그럼요. 결코. 그걸 1억이라고 보는 건 저는 예. 통일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하는데 재밌게도 이제 이런 지금 일이 나고 나서
아주 호기롭게 예.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나중에 나타나서 의원실 앞에서 오늘 카메라를 봐야 돼 하고 그 네, 미사당당 권성동, 보통 그런 여유를 갖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일부러 호기를 부린 거겠죠. 그러던 권성동이 지금 없습니다. 완전 사라졌어요. 예, 한 열흘간 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 뉴스에서. 테토남이란 말 아세요? 테토남? 테토남? 테토남. 요즘 못 젊은 들어봤습니다. 친구들이 쓰신 말인데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네네, 물어보는 거예요. 테토남. 테토남 반대말이 애견남이거든. 무슨 뜻인가요? 테스토스테론. 네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폭발해가지고 아하. 과하게 막 이렇게 센 행동하는 게 테토남이고요. 테토남. 과격한. 예, 그 예. 반대말이 애견남,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얌전한. 그러니까 테토남이 애견남이 됐어 지금 권성동. 그러네요. 완전히. 애견남이 됐네. 온갖 과도한 제스처와 발언을 뻔뻔하게 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 대통령 저기께도 당선되고 저 했는데도 일부러 그럼요. 누가 봐도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거든요. 네. 응? 내가 너희 선배야 뭐 이런 식의. 그 옛날부터 검사 시절부터 저 사람이 네.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가 서울대를 못 나온 거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그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오버하는 그걸로 유명했거든요. 네. 근데 그 버릇을 정치인 돼 가지고 고치기는커녕 더 심각해졌더라고. 이게 강릉에서 계속 당선이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마음 아픈 얘기지만 민주당 이춘석 의원 그 주식에 대해서 거래한 거 차명 거래 등등등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제 본인이 탈당했지만 그래도 제명한다 하고 이런 일종의 이제 자정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권성동 의원 저 정도 나왔으면 의원 징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절차에 착수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당에서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권성동 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민주당에서. 네. 자기들이 할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할 일. 원래대로라면. 그럼 저 당은 완전히 어떤 그런 자정 능력이라든지 이미 없어진 당 아니에요? 예, 없어진 지 오래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누구냐 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엉뚱한 사람들이 접수하듯이 면접 보고 앉아 있는 거겠죠 지금. 그러니까요. 게다가 권성동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당내 세력이 막강하다고 믿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의자를 붙들고 뭐 얼마나 매달렸길래 저 엉덩이가 의자에 낀 건 아닐까요 혹시? 참. 얼마나 그 추하게 매달렸으면 뭐 거기서 쿵 떨어져서 뭐 다쳤네 말았네 막상 의료 저기 보니까는 뭐 전혀 이상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비판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걸 체포를 못 해오냐라는 시민들의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측에서 너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드러나 있는 정황만 보더라도 그거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발버둥 치다가 네. 그냥 놓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과도한 물리를 행사하지는 않은 것 네, 같잖아요. 네. 어디 진짜로 의자에 과도했으면 뭐 그까짓 그러니까, 거뭐 네. 번쩍 들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뭐 때문에 구치소 우리 교도관분들이 이렇게 망설였을까? 네. 왜 그랬을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정말 교도관들도 처음 보는 진상짓을 했을 것 같다. 네, 정말 잡범들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니까 네. 세상에 저런 거를 건드렸다가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기막힌 어떤 그게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특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변호인들이 올 수 없는 장소에 와 있었다. 네. 네. 거기가 그러니까 집행하는 장소에는 제가 생각해도 변호인이 거기 들어갈 수 없는 데인데 예. 그 거실 호실 앞에 들어가 있었다는 건데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자라는 말을 듣고 그러게요. 자기 그 수용된 방에는 의자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장소라고 네네. 이제 우리도 일반인도 금방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보자면 뭐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 뭐 이러면서 움직였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와중에 특검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변호인들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점에 대해서도 그냥 넘기지 않겠다. 네. 그러면 교도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법비들인데 내가 혹시 여기서 저기 했다가 나중에 어차피 다 무혐의가 되겠지만 귀찮잖아요. 네, 공무원들 신경 쓰이고 그런 점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서울구치소장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이제 장관은 분명히 명시적으로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집행해라. 서울구치소장이 좀 과도하게 신중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성품이 되게 부드러운 분이고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더만.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들어온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달만 지나면 무사히 퇴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서울구치소장이 고위공무원인데 국민들을 바라보고 일을 하셔야죠.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다들 그분이 그 교정직에 근무하셨다는 걸 주위 분들은 다 알 텐데 그때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윤석열 네, 때 서울구치소장이 누구였냐고. 그렇죠. 그럼 자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네, 네. 자꾸 말 흐리시면서 마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비난 때문에 비난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게 실패하자마자 어떤 입장을 바로 냈어요. 아, 예.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는 식의 그런 입장을 열심히 했으나 뭐가 잘 안 됐다는 식으로.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김계리 개버지라고 개버지가 아니라 뭐죠? 흰버지라고 부르는 김계리 변호사가 제가 영상 보니까 한 8분 분량 앞에 보다 말았는데 깔아 CCTV 예. 자범 취급한다 예. 하면서 이제 쭉 그 유튜브로 이제 자기 채널에다가 자범 취급을 했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단 자범 취급하면 손부터 뒤로 돌려가지고 수갑을 채워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맞아요. 곤봉으로 머리 때려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더 까불면 테이저건 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렇죠. 자범 취급을 안 하는데 자범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한 거지. 네. 윤석열이가. 그리고 이제 뭐 정보공개 하자라고 했다던데 예. 정보공개 청구를 또 했다고 자기네가 청구를 했다고 네. 그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 이미 법무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당사자만 동의하면 바로 공개하겠다. 네, 네. 그러면 동의합니다만 하면 되는 거지.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는 건 예. 절차를 통해서 자기네가 먼저 받아보겠다는 먼저 거예요. 받아보고 자기네가 예. 뭐 유리한 게 있으면 그렇죠. 그 그 부분을 편집해서 공개하거나 너무 망신스러우면 예.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런 예. 거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는데 사람들을 너무 지금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디캠을 장착한 분도 누굴지는 모르지만 이제 교도관이겠죠. 예. 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여러 나중에 어떤 후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뭐 과도한 뭐를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룰을 다 지키면서 아니, 그분들이 했을 것 바보입니까? 같고. 예. 그러면 텐데. 저는 이걸 깔아 공개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비유가 이제 뭐 똑같지는 않지만 옛날에 구원파 그 유병원 막 이렇게 네네네. 신적으로 그 교주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도피 과정에서 뭐 이렇게 좀 정말 이 창피한 듯한 이런 게 쭉 공개가 되면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나중에는 신도들도 이렇게 예. 따르는 사람도 숨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쓱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 극렬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 이게 막상 오픈되면 그야말로 그 부끄러움 그러게요.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그걸 최소한 그거는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의 유일한 전략이 윤석열이 희생양 내지는 순교자, 네. 뭐 박해받는 사람 이렇게 포지셔닝 돼서 그렇죠. 영웅적 서사를 지금 계속 만들고 네, 싶은 그러고 거죠. 싶어 하는 속으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아무리 아스팔트 구구라도 저거를 부끄러워할까, 불쌍해할까, 자랑스러워할까 이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저도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꼭 공개시켜주고 네.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개되는 거를 내국인들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예. 창피해서 아유 정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 망신일지. 하나는 콜걸이라고 그렇게 온 신문에 나가지고 그러더니 예. 이거는 또 속옷 입고 들어누웠다고 또 다 나왔으니 네, 그렇죠. 공개를 한다면 1차, 2차를 다 공개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그죠? 그래야죠. 예. 예, 뭐 요번 두 번째 것만 할 수는 없을 거고. 두 번째만 인권 침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부터 인권 침해라고 했으니까 본인 예. 주장들을 위해서라도 아하.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12일 날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가 있는데요. 지금 확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봉지욱 기자에 따르면 모스탄 네. 단뭐식이 네, 단현명. 단현명 씨. 이 사람이 12일 날 오전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온대요? 예, 한국에. 근데 12일 날 여러 가지 일이 많네. 네, 지금은 요란을 안 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어떤 가짜 뉴스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가 이제 확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극우 뭐 이런 유튜버 찌라시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조금 움찔했다. 네.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면 그날 만약에 이제 실질 심사 중에 와서 또 뭐 인천공항 어쨌든 전날쯤 해가지고 이제 막 연통 돌리고 사람들 집합하겠죠. 시끄럽겠죠. 이런 것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오전에 일단 국무회의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심의 의결 하잖아요. 예. 12일 날. 예. 이제 그 뉴스가 먼저 나올 거고. 아. 그러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면된 사람과 구속될 사람을 보시면서 완전 대비가 예, 되겠네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떤 한 고비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와중에 단연명이가 끼면은 별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더 국힘의 지지율을 더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몰스탄 그 사람이 자꾸 오는 거 보면 네, 네. 여기 오면 누가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오진 않겠죠. 그 당연히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지 네. 돈으로 비행기표 끊어서 오지는 절대 예, 않을 예. 것이고 여기서도 지 돈으로 먹고 자고 하진 않을 테고 그리고 자기도 진짜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은 무슨 뭐 그 극우 교회 이런 데서 뭐 차가 와서 저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에스코트를. 맞아요. 은평 무슨 교회에서 차로 에스코트 하고 다 예, 했죠. 예. 저는 몰랐는데 미국 교수들은 방학 때는 월급 안 주더만요. 아 그래요? 네. 아셨어요? 미국 교수들은 연봉 계약을 하는데 네. 학기 중에만 아. 8번 8개월로 나눠서 주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안 준대요. 돈을. 그럼 여기를 이제 월급 타러 알바하러 그렇죠. 오는구나. 그러니까 보면은 방학 때 되면은 미국 교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네. 강연한다고. 그래서 그렇다더라고. 아하. 그러니까 뭔가 용돈도 지금 마련할 겸 아휴. 정말 뭐 황당하지만 그날 이제 지금 김건희 구속심사 12일 날 주변에 보안을 강화하고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라고 이제 법원 주변에 내렸고 아마 특검 쪽도 이제 비슷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극단적인 사람들 있을 수 있고 그날 서울의 소리 그 대표님께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놈들은 그렇다 치고 김건희를 지지하는 놈들은 뭐냐 하면서 막 앞에서 그러셨어요. 그 어르신께서 1대1로 막 맞서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백은종 대표님도 참.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어쨌든 결과로 보면 실패는 한 거죠. 예. 그러면 그동안 이제 내란 특검은 그냥 기소를 했고 그러면 이제 재판 이미 뭐 재판은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도 있다, 그냥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이제 흘러 나왔는데 네. 그냥 넘기는 거, 그냥 기소하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체포영장 받아서 하는 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기 김건희 구속 여부를 보고 구속된 후에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예. 김건희의 태도를 보고 특검이 결정할 것 같아요. 아하. 빨리 결정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네. 김건희 씨의 변론 전략, 자기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 들어가면서 대국민 코멘트 하는 거에서 그냥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저한테 와서 꽂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는 거하고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권력을 가진 또 많은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이가 다 한 거다. 네, 남편한테 이제 밀어빵. 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윤석열한테 미룰 네, 거다라는 게 담겨 있는 내용 같고 그 말 한마디를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는 긴급 체포 당하지 않고 네. 이대로 집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고 또 구속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 같았어요. 네.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첫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보인 태도는 다 부인으로 일관을 했고 네. 특검이 어찌 보면 설계해 놓은 함정에 퐁당퐁당 빠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뭐 찌라시 같이 네. 나오는 거지만 밖으로 보니까 특검에서는 물을 때마다 너무 신났다. 네. 뭐 그렇게. 저도 예전에 저 군검찰에 있으면서 수사할 때 많이 저기를 해봤지만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된 상황에서 예. 피의자가 와서 거짓말을 하면은 참 좋아요.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일도 줄어들고 그냥 그 특검 측에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인들도 그랬잖아요. 참 친절하게 잘 대해줬다. 네. 예. 그 승질낼 이유가 없거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가서 퐁당퐁당 빠지고 있는데 아이고 예 그러시군요. 예,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요. 네 저는 서울대 다니느라고 잘 몰라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실질 심사 때 녹음만 틀어주면 되거든. 네. 주식 모른다고 자 피의자 조사 시에 주식 잘 모른다고 하셨죠? 학업에 열중하느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녹취 딱 틀어주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지금 딴 사람들 다 구속돼 있는데 이 사람만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익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만 딱 띄우고 그럼 뭐 구속시키기가 너무 쉬워요. 예. 이거는 이런 사람은 근데 그 와중에 김건희가 계속 생각했던 거는 나는 모르고 브로커들이 다 한 거다. 예를 들면 이종호가 예. 다 설계하고 네, 네. 다 한 거다.
윤석열이 한다고 하는데 내가 옆에서 그냥 말만 몇 마디 했을 뿐이다. 네. 뭐 이런 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증거인멸이죠. 네. 영장 심사 기준에 의하면. 그러면 김건희는 증거인멸의 혐의로 증거인멸 사유로 또 중대범죄 사유로 당연히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 네.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죄를 덜려면 윤석열이 좀 안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모르고 남편이 뭐 남편이 전화하라고 안 보고. 그래서 그냥 했을 뿐이 내용은 모르고 그냥 윤석열이 전달만 와서 했다. 진술을 하면서 맞다 그거는 김건희를 모르는 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해야지. 김건희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안 나오겠다 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의 변론 전략도 윤석열하고 잘 논의가 안 된 것 같고 그다음 일단 나와서 개개해야지. 그래야지 김건희 걸 뭐라도 가져가는 게 저렇게 돼버리면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이미 다 저기 뻔한 증거를 다 부인한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김건희 입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공범을 하는데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그냥 우리는 기소해도 된다. 그런데 네가 주요 공범으로 계속 주요 피의자의 입에서 언급되고 있으니 조사받으러 한 번은 나와야지 그래도 빈 조사라도 그래야지 이게 수사가 어찌 보면 완결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윤석열이 저러는 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고요. 제꾀에 제가 넘어가는 그렇죠.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양측이 이번에 다. 이제, 벤클리프 그 목걸이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특검이 사전에 이미 다 확인을 했잖아요. 압수수색도 했고 감정서도 다 이미 뭐 다 진품이라는 확보했고 그리고 날짜, 제조 일자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엊그제 와서 거짓말하니까 뭐 2006, 7년, 7, 8년 뭐 그때 홍콩 가서 산 거라고 하니까 15년에 만든 건데 이렇게 그냥 해갑 때 선물 주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머리 쓴 거잖아요. 지네 엄마 저거랑 날짜 맞춰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온 건데 그만큼 김건희가 지금 보면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벤클리프 선물한 통일교가 됐든 뭐 건진이 됐든 다른 쪽하고도 말을 맞춰서 뭐 서희건설이 됐든 그 사람들이 미리 알아봐가지고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위세가 있을 때는 그렇죠. 그게 끊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이제 마음이 뭐 구토를 넘어서서 중간에 저 답변하다가 토할 것 같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특검이 뭔가를 많이 갖고 있다 지금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쓱 지나간 게 있는데 오빠네 집에 오빠 장모네 집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이우환 선생 작품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작품, 연작. 근데 미술계에서는 그러더만요. 그게 그 그림도 감정서가 있잖아요. 보증서가 작가 친필로 서명한 그렇죠. 거. 그 보증서는 진짜인데 보증서는 진짜인데 그림은 가짜래요. 그림은 가짜다. 그럼 또 진품은 어딘가에 지금 빼돌려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 있는 목걸이도 것 같고. 진품은 어딘가에 빼돌려 있고 그림도 빼돌려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듣기로 지금 스위스 예전에 이제 검은 돈이나 뭐 부정한 저기들을 다 스위스 계좌에다가 넣어놓으면 비밀이 보장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졌잖아요. 9.11 테러 이후로 미국 저기를 해서 가면은 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위스은행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제3국에 창고로 들어갑니다. 저거 조세피 지역. 조세피 지역이나 아니면 공항 내 보세구역 있잖아요. 거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해요. 근데 그게 보관하는 품목이 보석, 금괴, 미술품. 이게 이제 단가도 세고 시세도 아주 유명한 거 갖고 있으면 안 떨어지고 그 고가니까 운반하기도 좋고 그 모나리자 같은 거 엄청나게 비싼 거지만 사이즈는 요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에 얼마든지 핸드캐리 해가지고 그 통관 직원들만 매수하면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돈을 가지고 세탁을 하거나 움직여야 되는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술품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건희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저 목걸이나 그림이 왜 가짜라고 할까? 그거가 딱 떠오르더라고. 평상시에 하던 그런 방법들을 아니까 진품은 어디다 숨겨놓고 그렇게 했구나. 저도 안 그래도 이제 해외 나갈 때마다 꼭 따라가는 게 뭐 명품을 사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분명히 해외에서 다른 미술품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뭔가가
트랜잭션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외교 행랑에 넣어갖고 가면은 그러니까요. 김건희 입장에서 너무 예, 좋죠. 서울공항에서 검색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예, 대통령 부부는. 예. 예. 그러니까 참 정말 너무 황당한 수법이 넘쳐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또 주변에서 오해를 받고 또 피해를 당한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보니까 이제 설이 넘치고 제보가 넘치다 보니까 뭐 누구 의심받아서 지금 보니까 특검이 엄청나게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럼요. 흘러나오는 소문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특검이나 특검보 주로 이제 뭐 발표하시는 분들을 보지만 수사관분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또 나오는 게. 그 수사팀들이 3대 특보검이 다 거기 파견돼 있는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관련 사건들을 자기들이 하다가 뺏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만. 그러니까 거의 맺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거는 자기가 잘해 보려고 했는데 예. 위에서 찍어 눌러서 그렇죠. 자기는 뺏긴 제대로 사람들 못했던 있잖아요. 사람들. 예, 예. 아,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건 오히려 좋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건희가 이제 발버둥을 칠수록 점점 더 많은 그 증거와 자료들이 나오면서 아주 우픈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말씀 중에 참 제가 저 자들이 이제 고소고발한 걸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러시지. 이 김건희가 5시간 반 실제 조사받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질문 준비한 게 한 100페이지다.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했어도 대충 이 100페이지를 하면 5시간만 걸렸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검도 다 물었다고 했잖아요. 거의 다 그냥 짧게 부인을 했겠구나라는 또 추정도 들긴 하더라고요. 경험상. 근데 그게 참 저는 웃기던데. 김건희 씨가 평소에 자기가 갑의 위치에서 말할 때 보면은 되게 다변이고 말도 빠르게 하고 맞습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능숙능란하게 막 이렇게 상대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곤란한 상황만 되면 말 톤도 완전히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속도도 달라지고 2021년 12월 16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과한 거 있잖아요. 개사과. 아이빌립 사과. 아이빌립. 그때와 사실은 엊그제 비슷한 거였잖아요. 이 데자뷰가 되더라고요. 느낌이. 그때 그 아이빌립 사과는 누가 기획 연출한 거예요? 기획자는 뭐 누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교수님 아실 정확히 거 아니에요? 뭐 확인은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정당에 관계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국회 쪽 사람이에요? 아니면 외부 사람이에요? 외부 사람, 외부 그런 사람이고 사실은 주도자는 김건희죠. 그렇겠죠, 당연히. 정확하게는 김건희죠. 그때 당시 저 화면이 국민의힘 당사 3층입니다. 저게. 그렇죠. 3층 그 기자실이고 저 뒤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때 저거 하면서 저 마이크 저렇게 조절하는 것도 저거는 아무나 저렇게 못 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사람이 무슨 마이크 조절하면서 사과를 해. 그럴 정신이 없다고요. 근데 이거부터 딱 하잖아. 딱 습관이 나는 저 부분은 저 마이크 주는 것부터 보면서 쟤들 놀던 바탕을 못 벗어나는구나. 윤석열이가 마이크 잡는 거 보십시오. 마이크 잡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보면 사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으실 때 절대 이 팔꿈치를 붙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잡으시거든요. 윤석열이는 절대 5손 잡자 노래방 마이크를 이렇게 잡잖아요. 항상 그렇게 잡아요. 그거 봐도 살아온 사람들이 거기가 동작 하나하나에서 다 읽히는 거죠. 좀 전에 그 화면에 봤을 때 엊그제 지금 저 얼굴이 훨씬 더 홀쭉하네요. 달라졌어요 얼굴이? 훨씬 더 저기는 볼이 좀 들어가는데 어제 그제는 훨씬 더 빵빵했네요. 그리고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사실은 이제 엉뚱한 데 있는데 제가 그 봉지욱 기자랑 공개를 했었지만 그 대선 때 쓰던 휴대폰 번호하고요. 차량 번호들이 있거든요. 윤석열 쓰던 거 쭉 김건희 뭐 해서 쓰던 렌트카 뭐 하자 호자 이런 다 5가 들어가요. 주로 5로 시작을 해요. 숫자 5. 번호도 다 5로. 심지어 어떤 거는 있구나. 한 글자만 빼놓고 예를 들어 뭐 5, 3, 5 이런 식의 이렇게 3개씩 막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요. 5를 유난히 하여튼 다 들어가 있어요. 집무실 몇 층이었어요? 용산에. 5층이죠. 이런 게 이제 우연의 일치는 아닌 거죠. 근데 어제 출두할 때 보니까 5자가 아니더라고요. 그 차 넘버가? 그 차 넘버가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공개가 됐어요. 번호를 불러 처리 안 하고 다 공개가 됐으니까. 그 카니발 말씀하시는 거죠. 48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5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그냥 혼자 제가 주의 깊게 본 거지만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한테 이제
저 가십처럼 욕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바꿨나 보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오자가 중요했었구나. 네. 정계가 또 맞아. 그 치읓 이응 아세요? 치읓 이응? 치읓 이응. 그 조국혁 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예전에 얘기했던 치읓 이응이요? 치읓 이응.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가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예. 그게 이제 저 검사 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는데 윤석열이가 앞으로 잘 될 텐데 예. 거기에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이름에 치읓 이응이 들어간다. 그 사람들만 피하면 승승장구할 거다. 예. 치읓 이응.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 예? 최재영, 최욱, 최강욱도 있네요. 오. 치읓 이응. 희한하게 다 들어가. 거의 맞더라고. 그게. 그것도 일종의 하도 황당한 짓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엊그제 이제 뭐 무속인 뭐를 통해서 20억을 뭐 어떻게 해서 그걸로 사법을 뭐 매수해서 어떻게 했다. 뭐 네. 물론 이제 입증이 네, 필요하겠지만 아유, 그거는 뭐 예, 그런 엄청난 것까지 얘기죠. 나올 그게 정도로 사실이라면,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멀리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한테 사실은 그것도 제가 석 달 전에 이제 제보를 받고 물론 그 제보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만 자기들 입으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 돈 싫어하는 판사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바로 그랬잖아요. 자기들 지근거리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왜 3인방 있었잖아요. 비서진들. 예. 그 사람들한테 밤늦게 평창동 어디 부암동 어디 가서 뭘 받아와라 무슨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듣고 와라 그러면 아 여성들 입장에 그 평창동 부암동 또 밤늦게 깜깜한데 또 다니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주 그걸 시키니까 투덜투덜하면서 그게 곁으로 옆으로 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제 저한테 뭐 같이 일했던 후배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다 가까운 곳에서 나왔던 얘기지 전혀 근거 없이 뭐 멀리서 없던 사람들 이야기를 지어내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좀 궁금한 게 왜 재벌 근처에도 보면 그 온갖 굳은 나쁜 일 왜 처리해주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진짜 집사들. 네. 돈을 얼마에 많이 주면 저런 일을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 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서 직접. 그 김건희 씨가 보면 기존의 패턴 중에 이 보통 이제 사기치고 뭐 횡령 같은 거 세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9대 1 법칙을 지킨다고 그래요. 구는 지가 먹고 일을 식은 이제 반드시 떼주는. 10%를 네, 이제 네. 떼주는. 근데 보면 꽤 그거에 충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밑에 확실하게 후하게 보면 챙겨준다. 증언 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죠. 그 돈을 여기서가 줘야 된다. 자기 돈 주고 사서 입을 정도의 브랜드가 좀 아닐 텐데 그런 걸 또는 가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고 주고. 있더라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백화점에서 신세계백화점 바꿀 때 네. 작은 거 두 네. 개로 바꿔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액세서리로 바꿔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에 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사람 볼 관리하는 수도 주지만. 법이 그 퍽퍽 왜 뭐 특강하면 얼마 주고 뭐 명태균 씨도 얼마 주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보면 사람 관리법이 그런 쪽에서 좀 능수능란한 거 아닌가 하는 대단한 생각이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참. 이거 그냥 의원님께서 저기로 제가 사적 궁금증으로 의원님께서는 이제까지 많은 것들을 보셨을 때 김건희 패밀리의 최고 집사가 누구로 보이셔요? 저게 핵심이요. 예. 이제 뭐 오빠도 있고 뭐 엄마도 있고 뭐 건진도 있고 막 있잖아요. 김예성 씨도 집사라고 나오고. 저는 예전에 들었던 저 그분 같은데요. 그 코바나가 왜 문 닫았다고 거짓말하고 거기에다가 왜 펀드 회사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B자로 시작하는 회사. 그 사람. 예, 서울대 경영학과 8학번입니다. 8고학번이에요. 그 사람이 왜 홍콩에다가 코바나 무슨 뭐 네, 법인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홍콩 법인을 그러니까 했어요. 예, 예. 네.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여기서 집사라고 알려져서 나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잔챙일 수 그러니까요. 있다. 물론 총감독은 이제 김건희나 오빠나 뭐 있겠죠. 뭐 엄마나 뭐 하여튼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부름을 하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은 또 별도로 그리고 왜 있을 거다. 국정기획비서관 들어가 있었던 그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도 김동조. 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당하는 팀이 하나 있고 네, 네. 증권 가지고 장난치는 팀이 하나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여타의 뭐 수익 사업들 뭐가 됐든 뭐 지금 뭐 마약설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네. 하여튼 고수익을 안겨주는 사업들이 분야별로 파트들이 있고 파트장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네. 있고 네. 이걸 총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네. 국내 총괄 해외 총괄이 분명히 있었어야 될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김동주 씨 말고 다른 펀드를 운용하던 운용사 사장을 대통령실에서 채용했던 그 명함을 제가 제보 받아서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들이 남녀가 다니면서 해외 부동산, 그러니까 리조트 이런 것들을 취득하러 다닌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걸 가까이서 같이 한 사람이 이제 제보를 해서 뭐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역 이런 것들도 있고. 보면 정말 노는 물이 달라. 네.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투자회사 CEO도 하고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를 훔쳤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짐작이라도 할 텐데 지금 이 패밀리는 짐작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서로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최원순이 김건희 몰래 따로 그러니까 같이 해가지고 너한테 얼마 줄게 하고서 그대로 줄 사람이 아닐 것 같거든. 분명히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챙기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하고의 관계에서도 사실상 지금 김건희가 오빠 물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나는 목걸이 잘 모르는데 오빠가 들고 갔다. 오빠의 장모님까지 물고 들어간 셈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그 오빠가 김건희 관련한 무슨 팩트를 이렇게 흘려주는 게 또 있다는 얘기가 있더만요. 오빠도 오빠 쪽에서 오빠 쪽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흘려주고 자기 김건희 빠지고. 동선이나 뭐 사람과 관련해서 지한테 자꾸 미루면 자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흘려주는 게 있다는. 실제 대선 때를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기자들의 담당을 상당수 초반에요. 이마 빌딩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때 오빠가 기자들을 상대를 했죠. 상당 초반에 아주 초반에 이제 뒤에는 그 친구가 좀 호감형인가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나? 기자들을 저거죠. 호감형이라기보다니까 거침이 없죠. 그 휘문고등학교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무슨 건설회사를 다녔다고 하던데 회사를 다닐 때 거침없이 하여튼 했던 그런 김건희 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빠도. 그 패밀리들이 다 그런 스타일이었는가 봅니다. 보면 애들도 잘 키웠네. 최원순 씨는 사업용으로. 12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면 복권이 돼서 이제 다시 그동안 억눌렸던 또는 억울했던 물론 그 리스트에 보니까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뭐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던데 그 누구죠?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단에서 들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거명된다는 게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정말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최강욱 의원님 안 엿줄 수가 없는데 조국 전 대표님 그리고 최강욱 의원님도 이렇게 당사로 언론에 이렇게 오픈이 됐더라고요. 그러게요. 심정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특별히 뭐가 다르게 새롭고 이러진 않았고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아버님 상당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아버님 생전에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참 많이 생각하셨는데 마지막 떠나시는 순간까지도. 근데 이제 떠날 때 어쨌거나 직업이 없는 백수 상태인 상황에서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알고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제일 진하게 들었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 이렇게 돌봐주셔서 저한테도 아무도 사실은 저는 뭐 그간에 뭐 사면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뭐 조국 장관이나 뭐 그 부부 뭐 다른 또 정치인들 이런 것만 회자됐지 저는 뭐 언급도 안 됐잖아요.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왠가 또 기자분들 전화가 또 어젯밤에 많이 와가지고 또 황당한 질문 많이 하던데 질문의 요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저기 포함됐다고 지금 보도되는 거 알고 있느냐? 저 연락 받았냐?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뭐 본인한테 먼저 연락하고 막 하는 거예요? 없죠, 그게. 그렇게 던져놓고 행여나 제가 이제 아니 뭐 신영환 교수 만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짜고 치는 짰다. 그런 거 하려고 다 하는 짓 아니에요. 뭐 제가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저기를 하시는데 그런 황당한 또 질문들이 있네요. 그 조국 대표님에 대한 게 이제 그래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고 많은 경론들이 있고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댓글들에 보면 뭐 찬반 양론도 많고 오늘 아침에도 여론조사 나온 거를 보니까 반반 로 딱 돼 있더라고요. 중도층에서는 조금 반보다 못 미치는 뭐 그런 결과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혹시라도 이제 논란이 되면서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제 걱정들도 일부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물론 뭐 당연히 대통령 고유의 이제 권한이니까 정청래 대표님 말씀대로 어련히 알아서 대통령께서 잘하신다 이건데 그런 것 때문에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고 국무회에서도 심의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시니까 저는 뭐 근데
이번 아니고 뭐 다른 때라면은 그러면 파장이 없고 뭐 논의가 정리될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님 스타일상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예, 뭘 이번에 해보려고 하다가 뭐 수틀리면 안 하고 다음에 뭐 할까 이런 분은 아닐 것 같아서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같이 기원해 보고요. 지금 이제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인 국힘 같이 사실은 정신 차리고 어찌 됐든 내란 세력이고 정말 저희가 다루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는 장면들이 넘쳐나는데 그래도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정의 한 축으로 107명의 의원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정당인데 하루하루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까무러칠 뉴스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신동욱 의원 큰 소리 치면서 내 말에 하나라도 틀리면 자기는 원직 사퇴하겠다 했는데 그날 전화하고 추경 의원한테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이제 나와 있단 개업날 말이죠. 관련해서 네, 그렇게 장담을 한 게 있습니까? 그 뒤에 이제 계엄으로부터 한 2주쯤 후에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보니까 국힘 의원이 진술한 게 옆에서 신동욱 의원이 추경 의원한테 전화하면서 민주당만으로도 정죽수가 다 찼다. 그거 알려주더라. 그러면서 나가버렸다 이거죠. 네. 그 진술이 나왔다. 근데 자기들이 뒤에 말한 거는 자기들도 당연히 반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옳은 소리처럼. 그렇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사후에 다 만들어낸 얘기고 예.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서. 그러면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뭐 나경원 의원 우리가 익히 뭐 보나마나 그날 윤이 그 다음에 자기가 턱 밑에서 경험했던 윤의 성격 뭐 당연하죠. 미리 못 알려줘서 미안해 뭐 이런 거 택도 없는 소리죠 정말로. 전화해서 무조건 반말 경호냐? 가서 잘해. 이거 하지 마. 어디요? 왜 지금 숫자가 안 됐어? 그렇지. 뭐 이런 거죠. 경원이 야 애들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거겠죠. 뭐 거꾸로 더 심하게 했겠죠. 데리고 나와야 그렇죠. 돼. 누구 있으면 누구 데리고 와야 돼. 뭐 이런 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근데 그거에 반대했다고 자랑질하고 큰 소리 치고 했던 안철수 씨. 저는 저 특검에서 피의자로 부른 줄 알았어요. 하도 급발진으로 국회 마당에서 막 기자회견하고 하길래 보니까 참고인으로 와서 그 진술 좀 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참고인 나가 진술하시잖아요. 사실은 의장님은 꼭 안 나가셔도 되죠. 그렇죠. 방문 조사를 대한민국 의전설 2위인데 근데도 가신 건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에게 당시에 이 입법부가 겪었던 위기, 국가가 겪었던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직접 알리고 싶다는 생각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당 사람들은 참 저거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정말 자기 지지자들을 무시해도 좀 너무 정도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지지자를 무시하는 거죠. 지지자를 무시하는 거지 저거는. 네, 국민들은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이 한참 어쨌든 진행 중입니다. 8월 22일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뭐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걸로 다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더만요. 무조건 김문수가 될 그렇게 거고. 보이죠? 김재원이 1등할 거다 다 그러더만. 네, 그 김문수 이제 지금 후보만 해도 며칠 전까지는 또 조금 이렇게 누그러드는 듯이 좀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대선 뭐 직후에도.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니까요. 주적이 이재명이다. 내부적으로는 국내적으로 주적은 이재명이다. 아니 언제 저 선전포고했어요 주적이게? 지금 자기들이 봐도 여론조사 수치가 지금 15% 16 나왔습니다. 저쪽이잖아요. 오늘 MBS에. 15% 곧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결집된 집단이 결국 아스팔트 구구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오세훈까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그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뭐 유튜브에 뭐 그렇게 할 만한 야당의 저기 행각을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 사람도 지금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나오겠다는 그러면. 거죠. 명태균 씨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참. 명태균 씨는 왜 다시 안 잡아드려요? 순서가 아직 차례가 안 온 거 아니에요? 차례가 저기는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핵심부터 이렇게 넓혀가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당은 완전히 윤어게인이 완성됐다라고 제 눈에는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한길 같은 사람들, 심지어 뭐 강용석, 뭐 고성국 이런 사람들이 면접을 하는데 또 쫄래쫄래 가서 면접을 또 다 해요. 안 왔다고 또 혼냈잖아요. 김문수 씨한테 뭐 안 올 거냐. 옛날에 배인규 그 사람이 저 다 튀어와. 니들 뭐 여기로 안 오면 어쩌고 했던 그게 생각나던데. 남성연대 신남성연대.
근데 거기서 답변하는 게 정말 가관입니다. 그러게 목도 말입니다. 인견 예. 수준이에요. 정말. 뭐 장동혁 씨는 면회를 간다. 정말, 예. 뭐 면회를 입당 간다까지 받아주겠다. 그런데 입당 받아주겠다. 그러면 내란을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럼요. 예. 이거 입당은 지금이라도 받아주면 되지. 뭘 대표 되면 받아줘. 그렇게 저기 하면. 그러면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 또 뭐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면회도 지금 가도 되고. 예. 면회를 누가 말리진 않잖아요. 그럼요. 뭐 불법도 아니잖아요. 아유 참 사람들. 완전히 그 어떻게 저럴까. 전환길과 이런 극우 세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당.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에서 무슨 위원정당 해산 심판 뭐 이런 거까지 갈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예. 완전 사실 정리하실 것 같습니다. 무관심으로 그냥 저 지금 16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예. 저 10 밑으로 떨어뜨려서 그냥 근데 저절로 저자들은 보면은 어차피 선거 벌어지면 우리는 그냥 지지율보다는 더 많이 나온다 표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김문수 나쁜 표도. 학습 효과가 있던 그러니까요. 거죠 기존에. 예. 어차피 강남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 절대 못 찍고 우리 또 찍는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도 40% 나오지 않냐. 아마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본때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놀라운 게 하나 또 매불쇼에서 아까 공개되던데 그 이준석 그 대표 개혁신당 대표 뭐 홍매화를 심고 뭐 신사임당을 하늘로 방향으로 향하고 뭐 하던 이준석 대표가 강남구청장 조성명 씨 그 공천할 때 그 공천 심사 당일날 심사위원과 한 기자와의 통화가 공개됐더라고요. 이준석과 기자가 아니요 기자와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간에. 근데 심사위원이 이렇게 답을 해요. 조성명 씨는 탈락을 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최고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자기들은 할 수 없이 했다라는 그런 탈락시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한 거다. 그 사람을 이제 조성명 씨로 다시 이제 탈락된 자를 다시 살리라고 후보로 해서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없이 후보로 했다. 탈락된 분이 후보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당선이 된 지금의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게 또 오픈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제가 보기에는 네. 명태균 씨가 살기 위해서도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은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태도가 조금 바뀌었죠. 명태균 씨가 이준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화적이었잖아요. 그죠? 예. 홍준표, 오세훈 씨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했다가 네. 홍준표 씨는 다시 우호적이었다가 다시 엊그제부터 네, 또 그렇고. 공격을 하고. 그 이준석은 나이에 비해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국힘의 찐 적이라고 하는 우리 김소연 변호사 같은 사람도 일생의 목표가 이준석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표현에 의하면 이 김소연 변호사는 돌뿌리에 걸러 넘어져도 이준석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한다고. 아유 씁쓸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좀 씁쓸한 저기로 이춘석 법사위원장 정말 막중한 자리, 특히나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내란을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서 저는 계셨던 또 분이 고향 선배기도 하고 해서 또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너무너무 속상하고 진짜 부끄럽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진짜. 네, 당의 제명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예. 신속하게 단호하게 한 거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교수님 읍참마속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읍참은 아닌 것 같고 화참마속 아닌가요? 화가 나서 노참마속이든 예. 분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튼 좀 그래도 신속하게 좀 수습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네. 두고두고 하여튼 사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래도 거기서 저는 희망을 보는 건 민주당 내에서 그건 자정의 어떤 그렇죠. 기능이 예. 살아 있다. 예. 물론 이제 새로 취임한 정청래 신임 대표님의 강력한 의지도 있겠고 또 대통령께서도 또 직접 지시하신 것도 있죠. 강력 조사에 네, 대한 네. 거. 이제 휴가를 아마 오늘로써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하시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예. 아주 이제 또 강력한 상대인 트럼프와 또 이제 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그 트럼프와의 회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많은 분들이 우리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갖고 있고 정책적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다. 공부가 생각보다 많이 돼 있고 흡수가 빨라서 나날이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뛰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지방 정부를 계속 운영하신 분이니까 그걸 좀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관세 협상 같은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금 정말 밤잠을 줄여가면서 진두주의해서 결국 이제 성과를 낸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시고 네.
한 보니까 여론조사가 한 3분의 2 정도가 지지하시더만요. 잘 된 거다. 67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부분이 우리 대통령한테 또 안 그래도 체력이 좋으신 분인데 더 잠을 줄이게 하는 아주 엔돌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또 휴가 기간 동안에 또 집중해 준비하셨을 것 같고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 또 저희는 열심히 성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뭐 휴가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제 저는 뭐 아버님 오시느라고 좀 이래저래 많이 돌아다녀서 휴가를 별도로 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명쾌하게, 간단하게, 간명하게, 깔끔하게 늘 정리해 주시는 우리 최강 의원님. 아까 김건희가 싫어한 치읓, 히읗. 이제는 이응. 치읓, 이응. 이제는 거꾸로 치읓, 이응 들어가시는 분들과 아주 잘 지내는 게 훨씬 복이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12일 날 과연 이제 들어가는 자와 또 새롭게 더 밝은 빛으로 세상에 기여하실 분들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더위에 폭염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